대협 시청자 그리고 특수건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우리 철강과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이진욱입니다. 자, 오늘 오랜만에 특수건설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가 위주로 좀 해볼 건데 일단 주가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. 이런 이유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, 그 다음 이어서 뭐 좀 수급 분석,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뭐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주가가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드릴 건데, 그러려면 앞전에 어떤 이유로 올라갔는지가 결국 중요합니다. 자, 앞전에 어떤 이슈로 올라갔습니까? 이 도심벽, 이 지상철도를 지하화한다라는 이 후보들의 정책 속에서 이 우리 특수건설이 이 또 철도 관련된 수주와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재명, 한동훈 등등 관련된 후보들이 이와 관련된 정책을 잇따라 내놓게 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하락이 나오고 있다. 이렇게 먼저 좀 살펴드리겠고, 자,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되면 한창 주가가 올랐던 1월 말 2월 달에 뉴스를 보게 되면 이 이재명이 이 도시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겠다 이런 소식들이 있었고요. 그 다음 한동훈 역시 이 철도 지하화를 계속해서 좀 발표하는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 해당 일정 때문에 작년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여기 쭉 해서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많이 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, 이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.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이 총선 관련된 테마가 유독 이 시장에서 좀 두각을 못 받았어요. 왜 그러냐면 이 AI랑 지금 현재 시장이 반도체 이렇게 좀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. 원래 이 총선이나 이 대선은 조금 그래도 시장의 이슈를 많이 받고 상승을 하는 테마 중에 하나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번 시장은 유독 좀 이렇게 관심을 못 받으면서 주가가 더 내려가게 되는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,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,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디쯤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되돌아 나갈 수 있는가,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자, 우선은 이제 과거의 중요한 지지대 구간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, 자, 제가 일단은 7,300원으로 먼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주가가 지금까지 한 번, 두 번, 세 번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. 그리고 앞전에 상승했을 때 역시 이 구간에서 상승했던 것으로 좀 비롯했을 때 보아,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했던 것으로 비롯했을 때는 우리 7,300원에서 7,500원대 구간 여기 있죠. 요 가격 밴드에서 좀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.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. 자, 해당 가격 구간에서 지금까지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특수건설의 뭐 수급을 주체하는 분들이 있겠죠. 그분들이 이 가격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계속 지지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, 그리고 RSI 지표도 보게 되면 거의 지금 30 밑으로 다 빠져 있거든요. 그래서 이 30 구간에서 항상 지금까지 자 보게 되면, 자 요거 좀 키워 드릴게요. 자, 이 30 구간에서 항상 반등이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죠. 그리고 지금 이제 RSI가 30 포인트에 다 와 가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이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, 하락이 조금 멈추는 구간들이 다 와간다. 먼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뭐 물론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7,000원 구간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데,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럴 확률보다는 이 7,200~300원 구간에서 좀 지지가 나와주지 않겠나,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 상단 추세를, 상승 추세에 대한 추세가 어느 정도 단기적 하락으로 꺾였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주가가 급등이 올라갈 만한 이슈도, 그 다음에 뭐 거래량이라든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직까지는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기다려 봐야 되는 구간들이 아닌가, 이렇게 좀 생각이 먼저 듭니다.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지금은 계속해서 하락을 좀 지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. 첫 번째는 이렇게 하락을 멈추고 횡보를 하는 구간이 다시 필요할 것 같고요. 첫 번째는. 이 두 번째는 뭐 이슈나 거래량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. 그래서 지금은 두 개 다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하더라도 좀 마음 편안하게 좀 먹고 길게 봐야 되는 구간에 와 있다. 이렇게 먼저
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 외국인과 기관의 평균 단가를 알 수 있는 게 있는데, 자, 요거는 어떤 참고만 되는 지표니까 좀 참고로서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100% 맞지는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 외국인 기관 메이저 수급의 평균 단가가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거는 이제 7,800원 정도로 외국인이 조금 잡히고 있는데, 얘네들 평단가가 7,800원,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. 7,800원 구간들이 대부분 매입 단가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뭐 더 추가적인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이 메이저 세력들도 낮출 수는 있지만 이 7,800원 기준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7,800원 구간까지는 짧은 반등도 나올 수 있다,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내용 정리하자라고 하면 지금은 재료 소멸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고 시장의 관심이 AI와 반도체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 총선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, 앞전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좀 지지가 잘 나왔던 가격대가 7,200원에서 7,3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함께 보자, 이렇게 정리드릴 수가 있겠고, 그 다음에 메이저 수급 세력인 기관 외인이 7,800원에서 평단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물타기를 통해서 더 평단가가 낮아질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7,800원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,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특수건설 관련해서 또 좋은 이슈나 정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